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혈관 문제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혈관은 막히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놓치게 될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은 아프기 전에 먼저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지기 전에 먼저 생활에 반응합니다. 혈관을 고무호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호스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물을 틀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접힌 채로 사용하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해서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딱딱해집니다. 물이 막히기 전부터 이미 탄성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아직 정상 범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높지 않아도 혈관은 이미 생활의 부담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몸이 예전보다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것은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계속하면 조용히 굳어지지만 반대로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천천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바꾸느냐입니다. 막힌 뒤가 아니라 막히기 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서운 병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부터 의식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겨버리는 바로 그 순간들이 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조용히 나빠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혈관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나이 평균을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혈관은 오직 자기 몸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행동만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 점심에는 앉은 채로 오래 일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하루의 흐름. 이 모든 것이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연속된 부담으로 쌓입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혈관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 혈류가 조금씩 느려지고 벽이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조용해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순간은 검사 결과가 나빠진 뒤에 그때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사실 그 조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행동들입니다. 다만 몸이 버텨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피곤해서 물을 덜 마시는 날, 귀찮아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기는 습관. 이것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 떠올리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혈관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서 고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커질 때까지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혈관은 이 반복을 가장 싫어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행동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혈관을 눈에 띄게 늙게 만드는 한 가지 일상 습관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눈에 띄게 늙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은 의외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루 중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면 혈관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이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혈관은 이 느린 흐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도 그 외의 시간에 계속 앉아 있다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 함입니다. 의자에 앉아 1시간, 2시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합니다. 혹시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벌써 2시간이 지났네. 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혈관이 가장 답답해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 있는 습관은 혈관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다행히 이 습관은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운동을 늘리지 않아도 앉아 있는 시간을 잘게 끊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 잠깐 서거나 몇 걸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류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앉아있음과 함께 혈관을 더 강하게 조이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급한 생활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조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요인은 바로 급한 생활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성실함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먹고, 빨리 처리하는 하루.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속도를 그대로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급하게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쉴 틈 없이 조여진 채로 유지됩니다. 특히 식사 습관에서 이 급함이 두드러집니다. 서둘러 먹고 충분히 씹지 않고 식사 후 바로 다음 일을 시작하는 패턴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액이 소화 쪽으로 집중돼야 할 시간에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들이 생활 상담을 할 때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순간 혈관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약보다 빠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하루를 돌아볼 때 항상 숨이 차 있는 느낌,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감각은 심리적인 피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급한 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속도, 이동 속도 전환 없이 바로 이어지는 일정. 이 중 한 가지만 조정해도 혈관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급한 리듬과 함께 혈관을 눈에 띄게 답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일상 습관,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조용히 답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일상 행동은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서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혈액은 이미 조금 더 끈적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물 위에 떠 있는 세포와 영양분의 흐름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관 안에서 마찰이 늘어나고 벽은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두드러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셔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부족함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의사들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혈관에는 자주, 규칙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류의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혹시 하루를 돌아보면 커피나 차는 여러 번 마셨는데 맹물은 거의 마시지 않은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점점 건조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외출 전 한 컵, 식사 사이사이 몇 모금씩. 이 정도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낮 동안의 습관뿐 아니라 밤에 하는 행동이 다음날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낮 동안의 행동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혈관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시간은 의외로 밤입니다. 밤은 혈관이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수축하고 확장하고 자극을 받았던 혈관은 잠자는 동안 서서히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다음날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너무 흔하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밝은 불빛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고 TV 소리에 노출된 채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 자극들은 뇌를 깨우고 혈관을 다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혈관은 아직 나처럼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잠드는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잠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이때 혈관의 회복도 함께 줄어듭니다. 잠은 자는데 왜 피곤하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혈관이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비슷합니다.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전의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얼마나 자극을 줄였는지가 혈관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고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이 과정이 혈관에게는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많고 몸에 힘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아직 쉬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밤의 긴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 바로 스트레스를 참는 습관이 혈관에 왜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에 좋지 않은 습관 중 많이 간과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아야지. 이 나이에 감정 드러내면 안 되지.
겉으로는 조용하고 문제없는 생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긴장을 풀지 못한 채 계속 누적시키는 경우입니다. 혈관은 늘 조여진 상태로 유지되고 이 상태가 하루, 한 달, 몇 년 반복되면 탄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로서 임상에서 보는 답은 후제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크게 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몸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출구는 필요합니다. 조용히 걷기, 혼자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메모. 이런 행동들이 혈관에게는 이제 풀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혹시 화를 내지 않는 대신 몸으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깨가 늘 굳어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이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혈관은 억누름보다 이완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보다 먼저 바꿔야 할 또 하나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의 시선에서 보면 운동보다 먼저 고쳐야 할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몸이 굳은 상태로 억지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혈관이 이미 긴장하고 굳어 있고 회복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운동을 늘리면 혈관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은 차에 바로 움직이는 패턴은 혈관을 놀라게 만듭니다. 운동이 혈관에 좋은 이유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움직임은 혈관을 확장시키기보다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날은 개운하고 어떤 날은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운동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인지 아직 긴장을 안고 있는지에 따라 혈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전 잠깐의 준비, 숨을 고르고 속도를 낮추는 과정이 혈관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운동을 했는데 왜 더 힘들지? 라는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한 단계 낮춘 접근입니다. 다행히 이 행동은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전에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이 몇 분이 혈관에게는 지금부터 움직인다는 안전한 신호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습관이 겹쳐질 때, 특히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일상 행동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조금은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혈관 관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약은 혈관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생활의 부담을 없애주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어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참는다면 혈관은 여전히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약을 먹고 나서 몸의 신호가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근거림이나 불편함이 줄어들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에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약을 조정하기 전에 생활을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의 용량을 늘리기보다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오히려 생활이 더 바빠졌거나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감정 자체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약이 있다는 이유로 몸의 한계를 넘기 시작하면 혈관은 조용히 버티게 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기준은 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회복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는 과감히 속도를 낮추고 몸의 느낌을 우선하는 선택. 이 태도가 혈관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지 일상의 연결 구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본 행동들은 각각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앉아있는 시간, 급한 생활 리듬,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밤의 자극, 참아 넘기는 스트레스. 하지만 혈관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이 행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목이 마르지 않아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하루 종일 몸이 굳은 상태로 바쁘게 보내면 밤에는 쉽게 이완되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 흐름이 하루, 한 주, 몇 달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해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특정 한 가지를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 중 어디에서 끊어주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한번 끊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잠들기 전 자극을 하나 줄이는 선택. 이 작은 끊김이 혈관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입니다. 의사로서 많이 느끼는 점은 혈관이 나빠지는 사람과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의지나 정보가 아니라 일상의 연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하루가 다음 날로 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디선가 정리되고 마무리되느냐.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흐름을 조정한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생활을 조금 조정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대개 검사 수치가 아니라 몸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어요. 예전보다 회복이 조금 빨라졌어요. 괜히 가슴이 불안한 느낌이 줄었어요. 이런 말들은 혈관이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아주 큰 결심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밤의 자극을 조금 줄였을 뿐인데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혈관은 변화를 숫자보다 느낌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를 계속 묻는 것입니다. 더 해야 할지보다 지금이 과하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태도. 이 기준을 가진 분들은 혈관 관리에서도 오래 안정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혈관 관리에서 이 질문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미리 챙기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버티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막히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이 막힌 뒤에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막히기 전에 일상의 행동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나누고, 급한 순간을 하나 줄이고,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밤의 자극을 조금 일찍 끊는 것. 이 행동들은 서로 연결되어 혈관을 서서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혈관에게는 아주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면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향만 조금 바꿔보세요. 그 방향이 쌓이면 혈관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댓글에 지금부터 고칩니다 라고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에게 보내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